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사면초가 김준혁. 김준혁 후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도 민주당 반응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뭐 지난주랄까요? 그때까지는 양문석 후보 논란을 가장 곤혹스러워했거든요. 네. 이게 부동산 문제라서 그랬는데 이제는 김준혁 후보 논란을 더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발언의 이 피해자랄까요?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안부 발언, 또 뭐 이화여대 관련된 발언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발언 때문에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이화여대 그 초대 총장이 미군에게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은 이제 이대 측에서 반발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제 학교 쪽에서 입장문 냈고 어제는 또 총동창회에서 입장을 냈어요. 다 역시 사과하고 후보직 사퇴하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은 또 이대에서 집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니까 당의 그 법률위 부위원장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이다 이렇게 좀 옹호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은 사과한다는 쪽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과는 별개의 입장을 또 낸 거예요? 이미 사과도 했어요. 예. 네, 김준일 후보 사과를 했는데 좀 다른 목소리가 좀 튀어나온 겁니다. 이건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하고는 좀 맞진 않아요. 당에서는 잘못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발언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군 위안부 관련된 비하 발언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어제 반발이 나왔는데 위안부 피해자하고 가족 단체들이 김 후보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어제 고발했습니다. 예. 사자 명예훼손 혐의 역시 적용을 했고요. 예. 사죄하고 사퇴하라 이렇게 또 촉구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양문석 후보 논란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전에도 편법이냐 불법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논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020년 8월에 서초구 잠원동에 32억 좀 넘는 아파트를 사요.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딸 명의로 대학생이었는데 11억 원 대출받았고 그 대출이 사업자 대출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양 후보가 이걸 해명하면서 편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 가지고 각 기관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어제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5명 검사반 꾸려가지고 검사 기한 5일로 뒀습니다. 그리고 또 이복형 금감원장 발언도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 기자들한테 왜 이 검사를 하는지 조사를 하는지 설명을 했거든요.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다 이렇게 좀 선을 딱 그어놨고요. 총선 전에 검사 결과를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선거 개입이다 이런 비판도 야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당과 상의 없이 내가 혼자 판단한 거고 책임도 내가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이 11억 대출을 회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썼다라는 걸 스스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했으니 즉시 회수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양 후보 쪽에서는 뭐 11억 원을 따로 이제 조달해서 갚거나 아니면은 그 집을 팔아가지고 뭐 경매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해요. 지금 이제 공식 입장이 꾸준히 나오는 게 후보 개인이 대응할 문제다 이런 입장으로 쭉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계속해서 이제 개인 차원의 문제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 맞아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어제 좀 지도부 쪽의 분위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나오는 반응은 양문석 후보권, 특히 이제 금감원의 현장 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반발하고 있어요. 어제 뭐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 네. 이거 현장 조사 급조해서 하는 건데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이제 그러면서도 사과를 하도록 했으니 그냥 가긴 갈 거다. 이제 후보직은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선대위 쪽의 고위 관계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네. 또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그 원래는 행안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돼 있는 새마을금고를 동원을 해가지고 금감원까지 해가지고 저러고 있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거 개입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인 거고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좀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개인이 대응할 문제다. 이렇게 좀 대응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걸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중앙당 차원으로 이 이슈를 끌어올려가지고 키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후보 개인 차원에 머물게 하겠다. 네. 당에서 이걸 언급하는 순간 이슈는 더 커진다. 맞아요. 당대당으로 커질 거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 후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네. 사과를 하도록 한다라거나 이런 과정들은 다 중앙당에서 어느 정도 좀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물들이 좀 나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다른 또 민주당의 뭐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세종갑하고 좀 비슷한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장교나 병사를 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후보 한 명을 내주게 되면은 이건 즉시 이제 전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천을 혹시 취소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국민의힘 쪽에 의석을 그냥 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일까요? 맞아요. 그런 판단인 거죠. 알겠습니다.
당 차원의 대응은 없는 상황.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선거 막판에 이제 소위 말하는 막말 논란이 가장 많이 큰 변수가 될 거라는 거는 뭐 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죠. 2012년에 이제 총선에서는 김용민 후보의 막말 그리고 2020년에서는 차명진 후보의 뭐 세월호 폄훼 막말 뭐 이런 거가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흥미로운 기사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서울신문이 오늘 아침에 내놓은 건데 이슈의 나비 효과 경기 출마 양문석 김준혁 강원 울산서 뜨거웠다. 이슈의 나비 효과 이게 무슨 이게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서울신문이 뭘 했냐면은 네. 구글 트렌드로 이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 예. 그러면 구글 트렌드라는 게 키워드를 넣으면은 이게 어느 지역에서 제 검색을 많이 했는지도 상대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했는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4명을 했습니다. 신범철 충남 천안갑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 차관으로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이 있는 거고 조수연 대전 서구갑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와 성범죄자 변호 논란이 있는 거고 김준혁 수원정 방금 얘기했듯이 양문석 안상갑 요 4명을 이제 분석을 했다라는 건데 네. 그 양문석 후보는 강원도에서 양문석 후보 차지한 비율이 83%였다라는 거예요. 전체 전국에서. 예. 강원에서 그러니까 후보들 4명으로 한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후보 중에? 4명만. 아, 이 4명 중에서 예. 양문석 후보를 얼마나 검색했나 봤더니 83%가 양문석을 검색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이에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강원에서 83, 광주에 82, 경남 79 이런 식으로 양문석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됐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강원도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경기도잖아요. 지금 양문석 후보 나온 데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이제 기사가 네. 쉽게 얘기하면 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가 출마한 곳은 경기인데 음. 강원도에서 또 광주에서 경남에서 경북에서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2004년에 정동영 의장이 열린우리당 의장이 그때 이제 노인 폄훼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뭐 이제 열린우리당이 뭐 이제 탄핵 이제 역풍으로 이제 그 수혜를 받아서 180석을 가네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150석 초반으로 끝났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보수 유권자들 이제 원래 한나라당이나 보수 정당을 찍던 분들은 명분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원래대로 좀 찍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분이 이제 이 양문석이라든지 김준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이번에는 정권 심판을 해야지 하면서 혹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하거나 이런 층들 혹은 중도층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가게 하는 원래 지지 정당으로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뭐 말씀이시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요 기사가 이제 보여주는 거고 제가 이제 양당 측의 어제 관계자로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니 국민의힘은 그 며칠 전에 한 최악의 좀 상황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판세가 조금 좁혀지고 있다 살짝. 그 그리고 이유가 이런 것들 뭐 때문이다. 그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 격차가 조금 좁혀지고 있더라. 양당에서 이제 공의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접전지가 55곳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좀 접점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고심이 많은 겁니다. 예전에 사례를 봤을 때 어디까지 이게 이제 안 좋은 전국 판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뭐 이런 지금 깊은 고민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인식도 좀 비슷한 게 어제 그 모 고위 관계자랑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지금 양문석 후보나 김준혁 후보권이 정리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일단 가기로 하겠는데 후보직 유지는 하기로 했는데 네. 좀 걱정을 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열세 지역이나 수도권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이런 접전 지역에 표심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추이는 지켜는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보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박근혜 유세 취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후보 유세를 나갈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가 전격 취소 기사가 나왔어요. 네, 배경부터 좀 보면은 일단 가장 결정적인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나와서 뭐 사실상 공식 선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맞대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경을 짚어보면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원톱으로 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뭐 주포라고 할까요? 주력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여기에 뭐 김부겸 위원장도 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부산 경남 지역 지원을 해주고요. 네. 또 뭐 이해찬 전 대표 공중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도 좀 추가적인 전력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면서 TK 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띄워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왜 취소가 됐어요? 이 취소된 거를 이제 결과적으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도 어디 갈지 좀 고민하고 이런 과정도 있었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취소가 된 거는 맞고 주류적인 해석은 뭐냐? 그러니까 왜 취소가 됐느냐? 일단 첫 번째는 수도권 중도층 중요한 선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하는 거 별로 안 좋다 이런 목소리들은 꾸준히 있었거든요.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한다고 해서 뭐 수도권에 등판하는 건 아니겠지만 수도권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 네, 사실 이 얘기가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좀 나왔던 당내 얘기가 있고 그래서 요게 하나 이제 주류적 해석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한다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좀 모순될 수가 있다. 이게 두 번째고 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조금 까다로운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뛰게 되면 이제 TK 지역을 가게 될 텐데 그럼 여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인물들이 있어요. 뭐 최경환 후보, 그러니까 경북 경산, 그다음에 대구 중남의 도태우 후보 이런 인물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뭐 관계 같은 것도 좀 이게 강조하고 돈독한 이런 사람들이죠. 인물들인데 네. 그러면 이게 무소속 뽑으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한 가지가 아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류적인 해석인데 다만 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이 주류적 해석에서는 당에서 취소한 거다 이런 뉘앙스로 좀 읽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다른 해석도 제가 들었던 거는 어떤 해석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취소했다 이런 얘기도 저는 모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잘 알만한 인사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의대 정원에 대한 그 대응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대통령 담화문도 나오고 뭐 그 이후에 쭉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유연하게 하는 게 맞는데 좀 실망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안 나온 것이다 이런 좀 일부 해석도 있습니다. 해석이 분분하군요. 네. 취소의 이유를 놓고 이쪽에서 요청한 거다, 아니다 저쪽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 뭐 이런 공식 입장은 이야기 아직 어느 것도 없는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이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그 제주 4.3 추념식에 불참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안 갔고요. 음. 근데 이제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에서는 총력 비판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논평을 냈는데 한동훈 위원장 겨냥한 표현인데 제주도민은 정부 여당의 동료 시민이 아닌지 묻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경북의 대통령이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또 입장문 내서 사과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있지 못해서 숭고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 때 여러 가지 노력했다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왜 안 갔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윤재영 원내대표만 간 거죠? 맞아요. 윤재혁 예.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윤재욱, 여권에서는 인요한. 그렇게 두 명이 갔고 야당은 대부분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제 왜 안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좀 여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게 되면은 거의 하루를 비워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썩 좋지가 않은데 제주를 간다고 해서 제주 지역을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접전 지역을 가는 게 낫다. 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런 흐름이 어제 한동훈 위원장 발언에서도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네. 충북 그 유세를 갔는데 충청 지역 유세를 갔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한동훈 위원장 입을 빌려가지고 판세 분석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국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이다.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이렇게 수치가 판세에 대한 수치가 나온 건 처음이죠. 네, 이 판세 얘기한 것도 처음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표현이 더 강했어요. 총선 판세는 정말 살얼음판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선이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개헌 저지선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거 이 부분 주목할 만합니다. 맞아요. 이게 그럼 결국 백석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감이 그만큼 발현된 거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사전투표도 적극적으로 나와달라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예. 일단 뭐 4.3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지금 제주도가 이 4.3과 관련해서 이제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이제 좀 많이 갈라지면서 예전부터 민주당 우위로 많이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뭐 판단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바쁘니까 하루에 막 12군데씩 돌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주는 결국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국민의힘은 야 이러면은 우리 제주에서 평생 못 이긴다. 제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이런 얘기도 좀 푸념도 나와요. 그러니까. 후보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 오셨어야 된다
만나 그래서 바빠도 뭐 후보는 아니고 이제 뭐 국민의힘 뭐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일종의 이념 전쟁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 폄훼 그리고 4.3 폄훼 논란 뭐 이런 것도 후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뭐 어떻게 좀 오른쪽으로 너무 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경계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습니다. 지금 어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장면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서울경제가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제목이 한동훈 범죄자와 싸우는데 큰절 왜 하냐? 이재명 시장 바닥 써 큰절.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충북 제천과 강원 원주 유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저한테 옛날에 국민의힘 계열이 계속했던 것처럼 선거 막판에 큰절을 하자고 했다.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하느냐? 서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센 뭐 이미지, 뭐 이제 후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센 어떤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이거를 이제 2조 심판으로 이제 딱 규정을 한 거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창원을 지금 찾았는데 창원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완전 초접전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후보 뭐 김지수 후보나 송순호 후보와 함께 시장 바닥에서 큰절을 했는데 다른 모습, 양당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거에 굉장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다. 뭐 이런 거를 뭐 보여주고 있고. 지금 막판에 지금 이제 가장 뭐 변수가 되는 게 뭐 막말 논란으로 인해서 뭐 표심도 있지만은 부동층을 잡는 거예요. 사실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마음은 다 정해놨거든요. 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그런데 이때 지금 안 정해놓은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2030 청년 세대라는 거. 이게 데이터상으로도 나오는데 한국갤럽이 3월 넷째 주 지난 3월 26일에서 28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건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응답이 17%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당도 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가 17%. 예. 그런데 18에서 29살 그러니까 20대가 38%, 30대는 29%, 40대는 12, 50대는 11, 60대 7, 70대 6. 그러니까 40대 이상은 사실상 다 정해놨는데 2030이 쉽게 얘기하면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30% 대략.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막판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어떤 뭐 정당 고착화 현상이 좀 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좀 이동을 한다라고 본다라면은 여기를 이제 붙잡기 위해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청을 이제 인구부 산하에 둬서 청년 정책을 통합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민주당도 이제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취합한 정책을 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차 빌런 강력 처벌. 뭐 이렇게 게임 중독 근거법 신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쪽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 한국일보가 어제자 이제 기사인데 254개 지역구 공보물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제목이 한동훈 뜨고 윤 사라졌다. 선거 공보 들여다보니 그랬는데 윤 대통령 사진을 선거 공보에 포함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중에서 26.8%고 특히 수도권은 19.7%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후보랑 같이 뭐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찍는다든지 뭐 그런 사진. 예, 그런 사진들. 그런데 반면에 65.4%는 한동훈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 심판론이 너무 세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안 보이게 하고 좀 거리를 두려고 최근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하얀색 옷을 입고 유세를 많이 하는 거 후보들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빨간색에 대한 거부가 물론 이제 후보들은 다 빨간색이니까 나라도 후보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얀색을 입는다라고 뭐 하는데 글쎄 분위기가 좋았으면 그랬을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좀 개인을 좀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산과 지금 뭐 큰 산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라면 민주당은 아까 개인 후보들의 그 여러 가지 논란들, 이 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산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뭐 이런 모양새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나저나 어제가 발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마지막 시기였죠. 맞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죠. 오늘부터 금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된 것들이 많이 인용이 앞으로 될 거고 그것들이 가장 최근 데이터라서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제 부지런히 여론조사들 돌렸을 것 같은데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고 아마 오늘 중으로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제까지 조사한 거는 그렇죠. 오늘이든 내일이든 발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마지막 날이 어제였습니다. 그 결과들은 이제 보면서 내일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의정 갈등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정원 조정할 수 있고 또 전공의들 만나자 이렇게까지 한 게 이제 그제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상황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그 조윤정 전위교육 홍보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박단 비대위원장한테 조건 없이 만나라라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좀 비켜줬고요. 왜냐하면 개인 의견이다 이런 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전공의들은 그 박단 위원장이 어떻게 SNS에 글을 쓰느냐 요걸 가지고 입장을 판명해 봐야 되는데 네.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사들이 전공의들 반응을 전반적으로 취재해가지고 익명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시기, 대상, 방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기는 총선 전에 만날 거냐, 후에 만날 거냐, 아니면 만난다면 누가 만날 거냐, 그러니까 박단 위원장만 만날 거냐, 아니면 여러 명 갈 거냐. 그리고 방식은 밀실에서 따로 만날 거냐, 아니면 생방송 토론 형식을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남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즉 아.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의협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만남이 이뤄지지 않지는 않을 것 같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있습니다. 만남이라는 거는 만나서 뭔가 결실이 나올 수 있을 때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사실상 물밑으로 이야기가 좀 되고 이 정도면 만나는 게 뭔가 실이 있겠구나. 이럴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만 있다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군요. 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